그 코로나 얘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중동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한국인이 벌써 3명이 됐습니다. 셋이요? 예. 그러니까 나흘 전에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숨졌고요. 네. 그리고 지난 16일에도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한국 건설사 직원이 장티푸스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한 일도 있었고요. 좀 시일은 좀 지났지만 아랍에미리트에서 건설사 직원이 또 한 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 다른 나라에서 이 2명은 이라크고 1명은 아랍에미리트. 한 사건이. 예. 자, 국내 신규 확진자 상황을 그럼 잠깐 짚어보면 자,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51명, 특히 광주에서 하루 새 확진자가 10명 넘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 비수도권에서 하루 사이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게 이번이 85일 만이라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주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제도 짚었었는데 역시 또 사찰 때문인가요? 사찰뿐만 아니라 지금 산발적으로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우려스러운데요. 네. 이 광륵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시작된 감염이 한방병원 그리고 이제 방문 판매 업체로 추정되는 그런 업체까지 세 군데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를 다녀온 70대 여성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주하고 또 연결이 되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광주 북구에 있는 여성인데요. 방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또 교회에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7명의 확진 판정을 또 받았거든요. 한 군데서 그렇게 많이 나요? 예, 한 군데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역발 확진자 그리고 종교시설 계속해서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우려했던 상황인데 그동안은 발생하지 않다가 또 새로운 게 또 발생을 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학교 친구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내에서 감염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되진 않았지만 지금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친구들이 5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처음에 한 명이 확진 판정 받고 2명이 더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한 명은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다른 한 명은 직접 접촉은 또 아닌 것 같은데 그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역학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년에서 이렇게 3명이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딘가에 모르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려를 좀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다녔던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100여 곳을 지금 문을 닫도록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해서 59개 교가 지금 등교 중지 조치가 취해진 상황입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학부모도 그렇고 걱정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게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면 학교도 못 가는 거고 또 덩달아서 이제 학원도 못 가게 되니까 특히 이제 아이들 돌보는 차원에서는 부모님들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전에도 그랬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 해당 어린이를 이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은경 중대본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교내에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특별히 해당 학교와 학생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비난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교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서 부모님의 심정으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불안해하는 마음을 먼저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말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원래 에볼라 치료제였죠. 렘데시비르. 근데 이게 코로나에도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부터 국내에서 공급이 된다고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렘데시비르 수입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심한 사람만? 예, 그러니까 지금 경증 치료에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치료 효과가 한 치료 기간을 30% 정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렘데시비르 그 효과로 검증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부터 치료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렘데시비르가 지금 약값이 조금 비싸다고 하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이 한 1회 투여를 하면 한 50만 원, 하루에 한 3번 투여하면 150만 원. 그러니까 이틀 정도만 투여해도 300만 원을 훨씬 넘는 치료비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약값을 얼마나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이 부분은 본계약이 좀 체결되고 난 다음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이 이제 그동안은 해외 입국자들을 막았었는데 14개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쉽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외국에서 문을 열어줬다 하더라도 외국 갔다 온 다음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불편하기도 하고.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은데 상징적인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EU가 이번에 이제 문호를 개방한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알제리, 호주, 캐나다, 뭐 일본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2주마다 평가를 해서 확진세라든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2주마다 나라들을 좀 바꿔간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치에 그러니까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가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을 사실 문을 여는 게 과거 우리 전례로 보면 맞긴 한데 지금 미국의 확진세가 심상치 않아서 미국은 문을 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최고 바이러스 전문가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바이러스가 재창궐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지금 뭐 3만, 4만 하루에 발생하는 그 확진자 숫자가 그렇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바이러스 전문가는 10만 명까지도 발생하는 거에 놀랍지도 않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미국이 경제 봉쇄를 다시 푸는 게 이게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경제 규제를 좀 풀어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펍이나 뭐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이런 데로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접촉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좀 주춤했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파우치 감염병 연구소 소장이 전망하기로는 최고치 하루에 제일 많이 발생했을 때가 4만 5천 명이었는데 그것의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경제 제재 쪽으로 다시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뭐 봉쇄 풀고 그런 게 주 이유가 아니라 검사를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다. 당연한 그런 과정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코로나 얘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